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말인즉 새 자전거도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자전거들의 4가지 공통점을 알아보고 그 공통점들이 앞으로 로드 자전거의 트렌드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스램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완성차가 적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현재 이 탭 비중은 더 이상 이전에 스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선이라는 특징보다는 12단일 것이라는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시국 시의 영향도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시마노도 XTR에서 이미 12단을 선보였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듀라 12단도 조만간일 테고, 현재 스램은 포스도 똑같이 12단 무선 구동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울테도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로드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3가지로 구분짓습니다. 에어로, 올라운더, 엔듀어런스 이렇게인데요.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 3가지 자전거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소비자들은 3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원하다 보니 제조사들도 그에 따르기와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예가 바로 트랙인데, 보시면 이게 도마니, 마돈입니다. 전부 다 아이소 스피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을 홍보하죠. 그리고 각각 튜브의 굵기는 다르지만 에어로 튜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에어로 성능 또한 홍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자전거들은 그 특징을 장점으로 보여지기 위해 더욱 부각화를 하는 거죠. 에어로는 더욱더 에어로한 튜빙, 엔듀어런스는 더 많은 충격 흡수 장치, 올라운더는 경량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더 깔끔하게,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8kg, 바로 마돈 완성차의 무게입니다. 20년식 자전거들을 보면 림브레이크는 찾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해봐야 콜나거나 피나렐로 정도죠. 말 그대로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경량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전처럼 극강의 경량화를 위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무거워지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속도와 승차감을 동시에 추구한다든지, 클래식 스템에서 모던 스템으로, 림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선 무게를 줄이는 것을 포기한 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경량을 내세우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상술일 뿐이다 등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금이랑 조금 겹치지만 20년식 완성차들과 필드를 보면 튜브리스는 여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앞으로 발전할 용품들이나 서드파티 회사들에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덕인 만큼 새로운 지름을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모던 스템으로 넘어가서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분을 조금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일반적이고 통합되지 않은 형태의 클래식 스템, 그리고 일체형이거나 기존의 모양과는 다른 모던 스템. 20년식 로드 자전거들의 브랜드를 봤을 땐 대표적으로 자이언트와 메리다를 제외하면 기암급 자전거에서는 클래식 스템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들을 추측을 해보자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제작사들이 수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되면 점점 스템과 핸들바 제조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는 것은 너무 큰 우려일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 외에 자전거에 관련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